얼마 전 유튜브 세계를 강타했던 컨텐츠 MSG 드라이에이징을 기억하시나요? 구독자 263만 명을 자랑하는 미국의 국가푸드에서 MSG 드라이에이징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이후로 국내 유명 유튜버들도 비슷한 시기에 이를 선보였던 건데요. 사실 이 채널은 MSG뿐만 아니라 누텔라, 요거트 같은 별별 이상한 걸로 드라이에이징을 하는데 보자마자 야 이거다! 소리를 질렀던 영상이 있었으니 바로 다시마 에이징입니다. 왜냐면 다시마 에이징은 다시마로 생선을 숙성하는 곤부지매에서 생선이 고기로 바뀐 근본 있는 숙성법이며 다시마가 고기의 수분을 흡수해 외부로 배출하지만 반대로 외부의 습기는 차단한다는 어라? 이거 드라이에이징 전용 특수 비닐인 우마이 드라이백과 흡사한 성질이네요. 게다가 다시마는 정말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 경제성 둘 다 갖춘 대박 아이템 냄새가 폴폴 납니다. 그리고 국산이잖아요. 그럼 스타트! 오늘 다시마 에이징을 위해 준비한 고기는 초이스 등급의 미국산 부채살입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부담없이 막 굴리기도 좋지만 부채살은 원육 자체가 지방이나 근막으로 덮여 있어서 제대로 손질하려면 로스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드라이에이징은 특성상 딱딱해진 겉면을 그대로 잘라 버려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어라? 어차피 손질해서 버려야 하는 부분으로 껍데기를 만들면 겸사겸사 효율이 좋겠네요. 자, 바로 준비합시다. 핏물을 깔끔히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시원하게 씻어주고 티슈로 물기를 대충 제거한 후에 냉장고에 넣어서 2시간 동안 자연 건조시키면 짠! 정육점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한 붉은색 고기가 됩니다. 전통적인 드라이에이징은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가지만 저는 한 가지 과정을 추가해보죠. 부채살을 깔끔하게 반으로 가른 뒤 가운데에 박힌 질긴 힘줄을 도려내서 순살 부채살 2피스를 만듭니다. 이쯤 되면 뭘 할지 아시죠? 바로 호무무의 시그니처 힘줄 없는 부채살. 고기 접착제인 티지를 이용해 2개를 붙여서 다시마 에이징을 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실패였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보면서 설명드리죠. 국산 다시마예요. 고기를 감싸야 하니 빅사이즈 다시마로 준비를 했고요. 채반에 물을 담아서 다시마를 넣어 불려주면 10분만 지나도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제 고기와 다시마를 묶을 명주실이 필요한데 유튜버인 저야 요리용실을 갖고 있지만 집에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화장실에서 치실을 갖고 왔어요. 일단 고기에 실을 묶은 상태로 열을 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치실이든 테이프든 노끈이든 묶을 수만 있다면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도마에 치실을 여러 개 깔고 다시마를 넓게 펴주신 뒤 고기를 올리고 다시마 이불을 포근히 덮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묶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 치실이라 그런지 실이 너무 얇고 가벼워서 타이트하게 꽉 묶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충 모양만 잡아줘도 다시마에서 끈끈한 점액질이 나오면서 저절로 밀착되니까요.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한 달 뒤에 봅시다. 한 달 뒤라면서 왜 일주일 만에 왔냐? 다시마 에이징은 별도의 통풍장치 없이 고기를 건조하는 거라 공기흐름이 원활한 상단부는 제대로 건조가 되지만 하단부는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축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뒤집어 주셔야 한다는 점. 그럼 진짜 한 달 뒤에 보시죠. 혹시나 숙성이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냄새를 맡아보니 짭조름한 바닷바람 냄새만 희미하게 나는 게 아주 잘 됐네요. 와, 고기가 얼마나 쫀쫀해졌으면 칼로 써는데 묵직한 감각이 듭니다. 고기색이 이상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마 에이징의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반으로 갈라서 티지로 붙이는 과정에서 산소가 내부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기의 색상을 좌우하는 단백질 미오글로빈은 진공 상태에선 자줏빛을 띠므로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만 티지로 붙인 경계면을 중심으로 익숙한 선홍빛이 오히려 중심부에서 나타난 거죠. 물론 고기의 색과 맛은 별개의 문제지만 산소가 내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미생물 번식, 산패의 원인이 되므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다시마 에이징을 할 때는 꼭 원육 그대로 사용합시다. 다시마를 떼어내야 하는데
다시마와 고기가 완전히 엉겨붙어서 무력을 사용하다간 고기까지 뜯겨버리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물을 부어서 다시 불리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서 10분간 불려주면 어느 정도 떼어낼 수 있긴 합니다만 워낙 딱 붙어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꽤 힘들어요. 어차피 나중에 잘라내면 되니까 굳이 완벽하게 제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극강의 부드러움, 한 입 먹자마자 든 생각입니다. 드라이에이징의 목표가 고기의 부드러움을 위한 거라면 이건 무조건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마블링 적은 초이스 부채살이 이 정도 부드러움이라니, 단순히 이 부드러움 때문이라도 다시마 에이징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비해 훨씬 육즙이 촉촉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맛을 얘기해보죠. 일단 다시마로 숙성했다고 해서 다시마 맛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육향은 딱 좋은 수준이고 뒤에 철분 맛이 살짝 나는데 부채살에 육향이 응집돼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드라이에이징 특유의 치즈향? 그건 곰팡이가 하얗게 떠야 나는 맛이라 당연히 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치즈향이 안 나는 게 더 좋다고 봐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튜버들이 드라이에이징 고기 한 점 먹고 막 황홀한 천상의 맛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맛을 느낄 수 있는 고기는 굳이 드라이에이징을 하지 않고 생고기로 먹어도 이미 엄청난 고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100g에 2,000원도 안 하는 B급 고기 초이스 부채살이에요. 여기에 청정해역에서 자란 우리의 국산 다시마,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다림,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시간만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B+급의 고기가 나온다는 센세이셔널한 방법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만족했는데 아쉬운 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로스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다시마로 감쌌는데도 고기 표면에 꽤나 두꺼운 껍데기가 생겨서 전부 잘라내다 보니 로스가 심했죠. 단순히 고기가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 조각의 사이즈도 작아져서 스테이크로 먹기에 너무 작은 사이즈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거냐고요? 네, 저는 할 거예요. 별다른 기술과 장비, 그리고 노력 없이도 수준급의 드라이에이징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번엔 진짜로 도전할 거거든요.